그러면 우리는 교재 지난번에 23쪽에 있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26쪽 볼 차례인데 26쪽 문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그 모의고사들은요 그래프 해석보다는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거기 속에서 이제 연산을 통해서 문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그 그래프에 대한 숙련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2학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에 있어서 좀 본인이 약점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그래프 추론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다 본인이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복습할 때는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 풀 때만 제대로 풀어주시고 복습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26번 볼게요. 26페이지 볼게요. 자, 상수 A랑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함수 fx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곱하기 fx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fx 얘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뭐야? gx 마이너스 fx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자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맞니? 자, 얘를 통해서 gx 마이너스 fx가 x 마이너스 1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번 조건까지 써볼게요. 나번 조건을 보시면은 자, g'x가 g'제로가 1이 g'1이 0이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gx 마이너스 fx를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gx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니?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fx 뺀 놈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fx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이 식이 나 지금 얘 이렇게 쓴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각각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몇 개씩?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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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2개 이렇게 가질 수 있단 말이지. 맞니? 어떻게? 2개, 빵개, 1개, 1개, 빵개, 2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 첫 번째 자동 탈락. 왜? 이 친구가 x-1을 2개 갖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탈락. 요거 마지막 거 얘도 탈락. 왜? 자, 지금 fx가 x-를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갖게 된다면 여기로 다시 가봐. gx는 fx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가 x-를 2개 이상 갖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gx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갖는다고. 근데요, 우리는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fx가 x-알파를 n개 가지고 있다면 f'x는 x-알파를 몇 개 갖게 된다? 무조건 n-1개 갖게 된다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얘가 2개 갖게 되면은 g를 미분한 친구는 x-를 몇 개? 1개 이상 갖게 돼요. 무조건. x-를 2개 이상 확보하게 되잖아 얘가. 그럼 지금 우변이 x-를 2개 이상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친구를 미분한 건 몇 개? 1개는 갖게 된다고. 1개는. 1개 빠지게 되니까. 하나 빠지게 되니까 인수가.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2개 갖게 되면요, 이거 미분한 친구는 1대입했을 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상황도 탈락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얘가 x-를 1개, 얘가 x-를 1개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는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몇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0이 되야겠다. 1 대입해 주면 1-1 더하기 a-1, a-1이 0이다. 그래서 a가 1이 되겠다라는 걸 써줄 수 있어요. 아, 내가 1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fx는 2차식인데 x-를 2개 가지면 안 되고요. 정확히 몇 개 가져야 된다? 1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x-1 곱하기 x-k다라고 쓸 수 있고요. k는 뭐가 아니하다? 1이 아니하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 4번 조건 봐주시면은 f알파랑 f'알파가 같고 g'알파랑 2 곱하기 f'알파가 같은 알파 값이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한대요. 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fx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따가 지금 알파 지금 미분해서 알파 대입해서 써주면 되고, 요거에 좀 집중해 볼게요. g를 미분해야 돼.
근데 gx 우리 지금 써놨지. 어디다가? 여기 gx 여기다 써놨단 말이야. 미분할 거야. g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다라고 쓸 수 있고요. 지금 이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항등식이니까 알파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알파 값을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g 프라임 알파는 뭐가 되겠다? 2 알파 마이너스 1 f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f 프라임 알파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나는 지금 뭐 그냥 대입한 것밖에 없어. 미분한 다음에 대입밖에 안 했어. 근데 지금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얘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꼴보기 싫은 게 누구야? 이 부분 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 지금 얘랑 얘 사이 관계식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 짜증난단 말이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조건 하나 더 있죠. 답은 첫 번째 조건 봐주시면은 이 친구랑 누가 같은 거야? f 프라임 알파가 같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우변 봐봐. 공통인수 보여? f 프라임 알파라는 공통인수 보이죠? 어떻게 정리되겠다? 얘랑 얘 더한 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 알파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알파다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알파에 대하여 g 프라임 알파랑 2 곱하기 f 프라임 알파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맞니? 자, 그럼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2다. 또 2차 방정식 풀 생각하지 말고 살짝 째려봐. 째려보면 알파 뭐 나와? 1인 거 보이죠? 1하고 다른 건 하나 더 나올 건데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맞니?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아직 뭐 확인 안 했어. 요거 계산 안 했거든요. 이걸 사용은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단 말이야. 자, 써볼게요. fx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얘를 가지고 fx는 그러면은 x-1 곱하기 x-k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미분한 거니까 2x-1-k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 뭘 대입했더니 알파 대입했더니 성립하는 거지. 얘가 fx, 얘가 f 프라임 x니까 알파 대입하면 성립한단 말이야. 대입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알파는 뭐 또는 뭐래? 1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지. 1 먼저 대입해봐. 첫 번째 알파가 1일 때 좌변 0 되고요. 우변 뭐가 돼요? 1-k가 되네? 그럼 k 몇이다? k는 1이 되겠다. k가 1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1이 아니라 그랬는데 탈락이 된다고. 자, 두 번째 이번에 뭐 넣어주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얘 뭐가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뭐야? 3 곱하기 2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 대입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정리해주시면은 6 더하기 3k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같다. 4k가 마이너스 11이다. k는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온다. fx 확정 더하기 4분의 11. 자, 그럼 우리 지금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 그랬어요? g 알파 플러스 3인데 알파 지금 몇 나왔어? 1일 때 탈락이 없고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했지. 그지? 그래서 알파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g 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g2는 뭐가 되겠다? 2 대입해 주시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3 곱하기 f2가 될 거고요. fx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다 2 대입해 주시면은 1 곱하기 2 플러스 4분의 11 4분의 19 되겠죠. 얘는 몇이다? 4분의 57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61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모의고사 문제로 썩 합당하진 않은데 요즘 보시면은 12, 13, 14번에서 기출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셨다면 조금 과해 보이는 계산 문제들도 종종 하나씩 나오거든요. 섞여서 최대한 실전 개념을 배제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 분류에서 계산량으로 조금 우리가 압도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왔었단 말이야. 근래 뭐 6평, 9평 수능을 보면은 있어요. 표정들 보니까 제대로 기출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최신 트렌드를 아시려면은 그래도 근 한 3개년 정도는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뒤로 넘어가 48쪽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7번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그리고
니네 지난주에 강의평가 했잖아. 거기 서술형에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 자꾸 선생님 얼굴 얘기만 자꾸 써놓는데 원장님도 보면 알아요. 잘생긴 거. 너무 잘생긴 거 안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그렇게 써놓으면은 얘는 그냥 얼굴빨로 승부하나? 그러니까 수업평가가 제대로 안 돼. 얼굴 때문에 실력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되는 이런 안정환 같은 게 있지. 정말 판타지스타였는데 축구 실력보다 얼굴로 더 떴잖아. 뭐 배구의 김용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난 그들 이해해요. 한심하게 쳐다보면 죽여볼 거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이거 계속 말하잖아. 진짜로 서술형을 보면은 한 60~70%가 얼굴 얘기야. 진짜. 또 안 믿어? 뭘 믿을래? 난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 자꾸 이런 식의 반응이면은 틀린 거 가르쳐 준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여기 지금 가번 조건, 나번 조건, 마지막 뭐를 구하여라 라는 이 조건들이요. 모두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보이니? 뭐가 보여? 그쵸? 그게 출제자 의도예요. 차함수를 정의할 수 있니? 이거야. 차함수를 정의할 수 있니? 자, 먼저 fx 1차함수 gx는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함수다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자, 가번 조건 3차함수랑 직선이 딱 두 점에서만 만난다. 그럼 연립했을 때 우리는 몇 개의 근을 갖는다?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몇 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는다라는 건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또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쓸 거야. gx-fx 최고차가 양수인 거는 그냥 유지를 해줄게요. 최고차 함수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 얘가 뭐가 되겠다? 1차식의 제곱 곱하기 다른 1차식이다. 이렇게 써줄게.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자, 나번 조건 보겠습니다. 나번 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 곱하기 x-2분의 gx 얘가 어떤 값을 갖는데 어는 아니면 0은 아니래. 부모의 영자계수 몇 개? 1개. 그럼 분자가 몇 개? 2개 넘어가면 안 되겠죠? 0이 돼버리니까 하나만 가져야 돼. 딱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친구가 x라는 영인자를 몇 개 갖고 있다? 딱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두 종류의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호수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그게 누구다? x가 되겠다라는 거야. 확정. 자, 그럼 여기에다 그냥 x-알파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번 조건 보겠습니다. 자, 다번 조건 없어. 자, 지금 보시면은 FE가 G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친구를 HX라고 정의했을 때 HE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지. 자, 지금 GE-FE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HE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니? 자, 이거 한번 써볼게. H 몇이야? 2-알파의 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답을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크거나 같아야 되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대. 뭔 소리야? 얘가 0이 된다는 거 의미하죠. 그래서 알파는 몇이 되겠다? 알파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HX가 확정이 됐고요. 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구해라? G4-F4 구하라고 했어? H4 구하라는 거죠. H4는 몇이 되겠다? 4 곱하기 4, 16 되겠다라는 것까지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해석만 잘해주셨어도 출제자 의도가 뭐였다? 차함수를 정의할 수 있니? 라는 거였어. 지금 여기서도 차함수로 해석되고요. 여기서 차함수가 나왔고요. 자, 지금 세 번째 조건 차함수를 정의했을 때 거기다 2를 대입한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H4를 구하여라까지 물어봤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4번에 연거퍼서 차함수 좀 표현해라. 차함수 좀 알려주세요. 이것만 4번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많이 들어줘야 돼. 실제로 이랬던 문제 있어요. 그 기출문제 있어. 평가 문제.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3이 0인 3차함수 fx가 있다. 자, fx가 뭐다? x-3 곱하기 2차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절대값 x-2분의 fx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절대값 x-2분의 fx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f5 구하라고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절대값 그냥 벗길 수가 있거든요. x가 2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벗겼을 때 좌변은 싹 벗겨질 거고요.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x가 2보다 조금 크다면 절대값 속이 무조건 양수가 되지. 그래서 절대값 벗고 그냥 나올 거야. 자, 지금 이쪽 봐봐. x가 뭐보다 조금 작으니까 2보다 조금 작으니까 절대값 벗기게 되면 뭐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 결국에 지금 우극한 좌극한 다 적용한 상태야. 우극한 좌극한 다 적용한 상태고요. 어차피 지금 주어진 함수가 다 뭐니까
연속함수니까 fx도 연속함수, x-2도 연속함수, fx도 연속함수, 마이너스 x-2도 연속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개념은 의미가 없어져요. 상관없다고 이제는. 자, 그럼 지금 2로 갈 때 얘랑 얘에 대한 극한값인데 지금 극한을 취하는 대상물이 어떤 관계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있죠. 그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얘가 a라고 하면 이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값이 같다라는 건 a가 몇이다? 0이 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지금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건 fx가 x-2라는 0인자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괄호 속, 네모 속이 x-2의 제곱으로 그냥 바로 확정이 되겠다라는 거. 이 해석이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았고요. 자, 이럴 때 F5의 값을 구하여라. F5는 몇? F5는 몇이야? 2 곱하기 9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8 나오겠다라는 거 바로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미분 가능성과 인수 파트인데요. 30쪽.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31쪽에 있는 친구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밑에 공란에다가 필기 잠깐 하겠습니다. 절대값 다항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다항함수가 3차라면 기억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어. 자, 지금 이거 fx라고 쓸게요. 자, 이럴 때 fx가 fx 절대값을 씌웠더니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 fx는 무슨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꼴? 3중근 맞는 꼴.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미분점이 딱 하나야. 자, 그럼 그래프경 몇 가지? 줄라 많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형은 거의 한 가지긴 하거든요. 자주 나오는 친구가. 중근과 한 개의 혹근을 갖고 있는 그런 3차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나왔을 때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야,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해지겠죠. 당연히. 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점에서 미분인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하나 더 주어져요.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자,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x는 알파다.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을 때 f 베타가 0이라는 조건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알파 말고 다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있는데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런 구조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여기 뭐? 베타, 여기 뭐? 알파인 상황 생각해주면 되겠다. 반대 경우도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절대값 속에 4차 함수 들어갔을 때 이때는 요 상황 많이 물어봅니다. 자, 미분점 몇 개인 상황? 미분점이 한 개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어떤 구조? 자, 이렇게 생긴 구조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미분점이 하나인 상황. 자, 4차 함수에나 절대값이었을 때 미분점 하나인 상황. 여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는 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1대1 대응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31쪽에 있는 거 그냥 말로 해볼까? 자, f가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를 구하여라. 뭐가 되는 거야? 3중근 갖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2의 3값이 0이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x-2가 몇 개? 3개 있는 구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절대값 fx가 오직 어디에서만?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fx를 구해라. 자, 그럼 3에서는 혹근을 갖고 그리고 2에서는 중근을 가져주면 되겠지. 그래서 x-2의 제곱 곱하기 x-3꼴이 되면 되겠다 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33쪽은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내가 시즌 1에서는 한번 정리를 했던 친구거든요, 이거. fx라는 함수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정의했을 때 gt는 어떤 개형을 나타내겠느냐라는 거야. 야, 이 gt 어떻게 되겠니? 자, 지금 얘 위에 좀 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gt 어떻게 쓸 수 있어?
먼저 접선의 방정식 써줘야겠지. 접선 뭐가 되는데? y는 기울기 뭐? 기울기 몇이야? f't x-t 더하기 ft. 이 접선의 y절편이니까 x에 뭐 대입하자? 0 대입하자. 0 대입해 주시면요, 지금 g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이야기, fx가 n차라면 gt는 몇 차식이 될까? n차? n차에서 n차 빼니까 n-1차 맞아? 아니죠. 최고차항 개수가 무조건 달라요. 맞니? 자, 요 자식 3차라고 생각해봐. 그럼 ax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최고차가.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ax 세제곱 돼요. 최고차항 개수가 다르다고. 뺐을 때 안 사라져요. 3차항이. 자, 그래서 결론 gx도 gt도 n차식이 됩니다. gx도 n차식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gt라는 함수 직접 그려볼 거거든. 대충 그려볼 거거든. fx 3차로 주어졌으니까 gt는 t에다 몇 차씩 돼야 된다고? 3차씩 돼야 된다고. 그 3차식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 지금 분필 이 끝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 어때? 줄라 커. 개 커. 맞아? 엄청 커. 봐봐. 점점 어떻게 돼? 자, 선생님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점점 작아지고 있지. 맞니? 자, 알랄랄랄랄랄라 여기까지 작아졌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맞니? 맞아? 뭐를 기점으로 해서? 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작아졌다가, 자, t, f가 여기 있어. 그럼 어땠어? 줄라 컸어. 굉장히 큰 곳에 있었어. y절편이. 그러다가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기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고? 커지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커질 것이냐? 자, 봐봐. 커져. 여기까지 커져. 어느 순간 다시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맞니? 자, 분명 어디까지 커졌는데 거기서 작아져. 자, 근데 우리는 3차 함수에서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 특이점 하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무슨 점? 대칭점. 자, 미적분에서는 변곡점. 응? 자, 커지다가 딱 여기 이 변곡 접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점에서의 접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계속 어떻게 돼? 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점점 계속 작아지지. 맞니? 자, 지금 선생님이 나타내니까 대충 그린 거 나타내볼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매차 함수랑 비슷하게 나왔어. 아까 얘기했지? 3차면 3차 돼야 된다고. 3차면 3차 꼴이 나왔어.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곡선이 극소하나 극대하나 간다고 해서 무조건 3차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이 3차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알았어. 자, 이런 꼴이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GT의 극점은 어디서 발생하겠느냐? GT의 극점은 어디서 발생할까? fx의 첫 번째 fx 자체의 y절편에서 첫 번째 극점이 발생을 했어요. 맞니? 얘를 기점으로 해서 딱 꺾였잖아.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잖아. y절편 기점으로 해서. 맞니?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자, 미적분 친구들은 변곡점이라고 하시고요. 변곡 접선이라고 하시고, 확통 선택자들이나 기하 선택자들은 대칭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수채에서 나온다. 4차 함수 절대 못 나옵니다. 미적분 학생들이 너무 유리해져요. 해석 자체가. 그들은 변곡점이라는 워딩을 배웠고 확통이나 기하는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 무조건 3차 함수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거.
이때 발생하게 돼요. 자, 근데 얘네 3차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꼴도 있지만 극대극소 안 갖는 꼴도 있긴 있죠. 아니, 이걸 계산했더니 극대극소가 안 나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3중근 갖는다거나 계속 증가만 한다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아니 지금 이렇게 두 군데에서나 극점이 나온다라고 해놓고 나서 극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짜증난단 말이야? 자,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면 극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건데 여기 2번에서 기억과 니은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은 극점이 없어져요. 자, 그림 그려볼게. 예를 들어볼게. 그림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대칭점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야? y축 위에 있는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선생님이 짜자자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짜자자자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지. 줄라 컸다가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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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작아질 거야. 계속 작아져. 얘를 기점으로 해서 그림이 이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직접 해봐. 근데 독서실에서 하실 때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알랄랄랄 이거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 친구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도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다 같이 그러면 여기저기서 알랄랄랄랄랄랄 재밌겠다. 이렇게 y절편이랑 대칭점이 일치한다면 서로 상쇄 구조가 나와요. 상쇄가 되면서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반화시켜 보신다면 굉장히 편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미적분 그 과목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미적분에서도 똑같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디랑 어디만 잡아주면 된다? 기존 함수의 y절편하고 변곡점들만 잡아주시면 거기에서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 극점이 발생한다는 거. 이 정도 사실만 알고 계셔도 계산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아는 상황에서 33번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33번이 계산한 줄 없이 바로 풀 수 있어요. 33쪽. 자, fx가 뭐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가번 조건 봐봐. 가번 조건 보면은 f1이 2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가 몇이다? 1이다라는 사실 하나 알 수 있어요. 그치? 1 대입하면 2가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2다.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결론 될 수 있어요. 그치? 자, 이거 쓸 수 있고요. 자, 이거 썼다고 해서 한 줄 끝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나 진짜 속상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원점에서 점피까지 거리를 gt라고 했어요. 거기서 거리에다가는 좀 밑줄을 쳐주세요. 거리 나오면 무조건 뭐를 생각해줘야 되겠다? 절대값을 꼭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초에서 거리라는 워딩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성 문제가 같이 튀어나오게 돼요. 왜? 절대값 함수가 생성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번 조건을 봤더니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봐봐. GT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뭔데? Y절편이지. 여기 들어가는 게 Y절편이지. 거기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그지? GT가 Y절편의 절대값 씌운 건데, 여기 속이 3차식이 돼야 된다고. 왜? fx가 얘야. 그럼 그거에 대한 y절편 몇 차라 그랬어? fx가 n차면 gt도 n차라 그랬지. 맞니? 여기 속에 3차식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 속에 3차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식이 뭐 하고 있다?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지. 그치? 아까 말했잖아.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속에 있는 자식 뭐가 돼야 된다? 3중근. 맞아? 3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전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감소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는요, 또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번 그려봤거든요. fx 최고치 한계수 양수면은
그거에 대한 y절편 함수 최고차항계수 뭐가 됐어? 음수됐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음수됐지.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조금 더 케이스 분류를 하자면 이게 아니고요. 얘가 나오게 돼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한 뭐니까? y절편 함수니까 최고차항계수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감소함수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 친구가 삼중근 갖는 구조. 극점 있어 없어? 극점 없지. 극점이 없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대칭점의 x좌표랑 y절편이 같다라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이 fx의 대칭점은 어디서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3분의 a.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아두라 그랬어. 2대1 비율 안 나와요. 3차 함수에 대해서 니네들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외우고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우고 있다고. 안 나와. 안 나와. 내더라도 2대1 비율도 우리가 차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접선 가지고 차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2대1 비율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풀이가 있다 뿐이지 그게 핵심이 아닐 거라고. 응? 지금 출제자들이 최대한 그걸 배제하고 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실전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있어. 대칭점 x좌표 뭐야? 마이너스 3의 1분의 b라고. 이거 그냥 외우라고. 왜? 2차 함수랑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뭘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함수 문제는,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우선되는 게 뭐다? 대칭성이라고. 대칭성이 가미됐을 때 문제가 확 이뻐져요. 몇 차이가 타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어야겠다? 대칭점을 잡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 그거 그냥 외워두자고. 제발. 네? x가 뭐인 지점? 마이너스 3의 1분의 b인 지점에서 대칭점을 갖는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이 식에서 대칭점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a가 된다고. 근데 걔랑 누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y절편이 일치해야 된다. y절편 x가 몇인 지점인데? 0인 지점이지. 없어지는구나. 맞아? 얘가 그냥 0인 거야. a가 0이라는 건 b가 몇이라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지. 끝이에요. fx는 x의 제곱 더하기 x다. 끝. 계산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아니면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최종적으로 뭐 대입되라? 3 대입해주세요. 27 더하기 3 답은 30 되겠다. 그냥 그래프 개형 가지고 추론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답 바로 쓰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출제가 됐던 개념이 아니라면 외우라고 안 해요. 출제됐던 모든 개념은 그냥 다 유형화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 막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 뒤에 해설처럼 GT를 다 설정해가지고 계산해서 푼 친구랑 여기서 보자마자 A 0이고 B 1이네? 하고 끝낸 친구랑 시험장에서 그거는 5분 이상 차이를 보이게 돼요. 한 문제 내에서도. 응? 그런 문제 두 문제가 쌓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8점 올라가요. 여러분들 경쟁 상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추셔야 된다는 거야.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 채워야 되는 영역이 있고 외워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내가 수능 수학은 수학 아니라고 그랬어. 최소한의 암기 필요하다고. 왜? 출제자들이 변하지 않았거든. 그들의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10년 전에 냈던 사람? 그러니까 2015년에 출제했던 사람? 지금 변한 거 2명밖에 없어요. 네, 이거 뻥이에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출제 들어가시던 지금 출제 안 들어가시는 그분들도 검토는 들어가요. 다들. 그렇다는 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본 아이디어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유형화해서 외우시고 문제 풀 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라는 거까지 알 수 있겠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출수피어 35쪽이요. 나중에 미적분 문제에서 이거 이용하는 문제 있으면은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된다. 갖고 오세요. 올해 1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아마 6평 내로 한 문제는 만날 거야. 학원에서 나가는 컨텐츠 중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 여창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안 됐다? 가져오세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이요. 35쪽. 자, fx가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가번 조건. 자, 지금 fx가 몇 차로 나왔습니까? 4차 함수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조건만 보고서 뭔가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왜? 4차 함수면 극값을 최대한 맥시멈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나번 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남은 조건 보시면은 절대값 fx 마이너스 f1이라는 친구가 어디에서? x는 a에서만 이분이 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사차함수의 절대값 쉬운 구조에서는 이불점 하나인 상황을 물어본다. 자주 물어본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개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개형이었어? 삼중근 갖는 구조였어요. 삼중근 갖는 구조에서 한 점에서만 미분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친구가 삼중근 갖는 구조라고.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금 뭐 그릴 거야? fx-f1을 그릴 거야. fx 안 그릴 거고요. fx-f1이라는 몇 차 함수? 몇 차야? 자, 지금 4차 함수에서 f1 빼면 3차 되겠죠? 맞니? 아, 여기서 끄덕이는 사람 뭐니? 엄청나잖아. 야, 4차 함수에서 상수한 만큼 뺐어. 이렇게 생겼던 게 여기 갔더니 이렇게 되니? 이상하잖아. 그지? 평행 이동은 대형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구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절대값 씌웠을 때 어디에서만? A에서만 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만? 여기서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삼중근 갖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극점 무조건 하나로 한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가건 조건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여기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근데 문제 보시면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 2A, 2A 이거 안 되는 거지. 맞니? 자, 지금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나올 수 없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얘가 A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어진 함수가 뭔데? fx-f1이거든요. 내가 그린 게 누구라고? fx-f1이라고. 자, 이 함수가 0이 되는 점 어디 있어? A 하나 찾았지? 그럼 이 지점 x좌표 뭔데? 이거 x좌표 몇이야? 지금 이거 x에 1 대입하면 무조건 0 되죠. 맞니? 그럼 지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니? 자, 얘를 통해서 우리 A값 바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얘랑 얘랑 몇 대 몇이 된다? 몇 대 몇? 왜 3대 1이야? 3대 맞아. 맞는데 왜 3대 1이냐고. 아, 왜 그래? 누가 보면 끝나는 줄 알잖아. 자, 이건 알아두세요. y는 x-알파의 m제곱 곱하기 x-베타의 n제곱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2인자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알파랑 베타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에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극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가 0이야. 같은 라인에 있어. 알파랑 베타에서. 그럼 지금 이렇게 위에 갔다 왔든지 아래로 갔다 왔든지 될 거 아니야. 맞니? 가정해볼게요. n이 홀수고 n이 짝수다라고 해봐.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지니?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 극점이 있다는 거지. 극점 있지. 자, 요 극점은 알파랑 베타의 몇 대면 내분점에 위치한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맞추시면 돼요. 차수비입니다. n 대 n 내분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2대1이라는 비율이랑 1대3이라는 비율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아? 차수 몇이랑 몇? 3이랑 1이지. 그러니까 3대1 되는 거야. 여기. 자, 지금 어떻게 돼? y는 x-알파 제곱 곱하기 x-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랑 베타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 되는 거야. 또 이차함수 알파, 베타. x-알파 곱하기 x-베타 꼴이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극점 있단 말이야. 자, 이거 이 차수가 당연히 좌우대칭이니까 이거 몇 대 몇? 1대1 되겠지. 왜? 차수가 1차 1차니까. 또 이렇게 있어. 알파 베타 이렇게 있어.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데?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극점이 존재할 건데 그 사이에 b는 몇 대 몇이 되겠다? 2대 2가 되겠다. 2대 2라는 건 1대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좌우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꼴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조건 N대 N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사실 외울 소재가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친구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 뿐이지. 알아주세요. 3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1부터 2까지의 이 길이가 3이라는 비율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다?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즉 A는 뭐가 되겠다?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3분의 7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알 때 우리 뭐 구하래요? F' 3분의 F' 5의 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fx-f1이라는 친구가 최고차항에서 나도 몰라 x-1의 세제곱 곱하기 x-3분의 7 이렇게 생긴 건데, 그지? 여기에다가 미분해가지고 3과 5를 대입해달래. 그들의 비율 구해달래. 그럼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거 공미분합니다. 개빡쳐요 그러면. 응?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공미분할 없다라는 거. 자, f'(x) 바로 쓸 수 있어요. 뭐가 되겠다? 자, 지금 여기에 인자 몇 개 있어? 3개 있지. 미분하면 몇 개로 줄어? 2개로 줄겠죠? 자, 최고차항 K. 자, 최고차항에서 뭐가 돼? 4차식 미분했으니까 4K 되겠지? 4K 곱하기. 자, 3개짜리 인수는 몇 개가 되겠다? 2개가 되겠다. x-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말고 기울 0인 적 또 어디 있어? 2밖에 없지. 맞니? 그럼 뭐 곱해주면 돼? x-2 곱해주고 끝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함수가 이쁘게 나와 있는 꼴에 대해서는 도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 공미분하지 마세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냥 여기 그림 속에서 다 나와 있잖아. 기울 0인 점 어디랑 어디? 1과 2. 근데 여기 3중근 있었으니까 미분하면 몇 개? 2개로 줄어들고. 여기는 x-1이 하나 생성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앞에 4K, 4K는 서로 약분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여기 뒤에다가 3 대입한 거, 얘는 위에다가 5 대입한 거 비율 구해주시면 되겠지. 3 대입하면 몇이야? 4. 5 대입하면은 16 곱하기 3, 48. 그래서 10이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수표 마무리하고요. 이제 뒤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이에요. 자,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지금 fx가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f 프라임 2-x하고 f 프라임 x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f 프라임 x는 2차식일 건데 2차식이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x는 1 x는 1 대칭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 fx라는 친구가 뭐에 대한 대칭이다? 3차 함수인데요. 얘는 3차 함수인데 뭐에 대한 대칭이다? 1,f1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야. fx의 대칭점에 x좌표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맞니?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절대값 fx-4 이거 몇 차식이야? 절대값 속이. 얘가 3차식이거든요. 맞니? 3차 함수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3차가 4차 되고 뭐 그러니? 아니지. 3차 유지가 된단 말이야. 얘도 3차식인데 3차식의 절대값이었더니 전 구간에서 뭐가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fx-4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다? 어떤 꼴? x-알파의 세제곱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자식의 대칭점이 뭐다? 얘의 대칭점이 어디라고? 1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fx-4가 그냥 바로 x-1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f5 구하라고 했고 5 맞나? 2 구하라 했구나. 자, 2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4에서 답은 5가 되겠다. f는 5가 되겠다라는 방법을 해주겠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확정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값 함수 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 3차식이 들어갔을 때 이 식이 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3중근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똑같은 친구인데 최고차 함수가 3인 2차 함수. 이거 보면 뭐 생각나? 아, 존나 적분하고 싶다. 너무 이쁘잖아.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정적분 문제였는데 주어진 함수가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평가 문제야. 재작년 평가 문제야. 9월. 응? 거기 22번 문제였던 거 같거든. 뭐 하고 싶어야 돼? 너무 적분하고 싶어야 돼.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시면은 나 적분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 너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적분하면 되게 이뻐지는데 최고차항에서 1이 되는 놈이란 말이야.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지. 그런 특이점은 여러분들이 딱 짚어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뭐가 됐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봤더니 자, fx가 인테그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고요. 어떻게?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dt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근데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다? 3중간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고차 한계수 대신 2인데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옆에다가 밑에 칸 많지?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꼴이 딱 4가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꼴들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꼴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다. 두 번째, gx가 블라블라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다. 자, 세 번째,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 곱하기 ft dt다. 네 번째, gx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다. 이렇게 4가지 꼴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수능에는. 자,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 기본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 꼴배기 싫은 놈 없애는 게 목표예요. 응? 뭐가 불편해? 꼬랑지가 불편한 거야. 꼬랑지는 기본적으로 불편해. 왜? 얘 때문에 식이 이쁘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 얘 때문에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다음 식으로 뭐가 정리가 안 되잖아. 얘 때문에. 그럼 그걸 없애야 된다고. 목표가 뭐라고? 인테그랄 제거야. 그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자, 여기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적분 구간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자, 그래서 X에 A 대입해 주시면요. 어떻게 돼요? GA가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니?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어? 적분의 역 연산 과정이 뭐야? 미분이죠. 양변 미분해주면 인테그랄 날아갈 거라고. 그래서 G'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fx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어차피 수투지. 수투잖아. 그지? 그럼 다항함수 다루잖아. 얘가 다항함수면 이 자식 다항함수 되겠지? 그지? 자, GA가 0이라는 건 우리한테 뭐 알려주는 거야? GX를 표현해보면 X-A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는 무조건 X-A를 한 개 이상 갖고 있게 돼요. 단 전제 조건 얘가 뭐일 때? 다항함수일 때. 자, 얘를 통해서 우리는 GX가 X-A라는 인수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이걸 미리 알 수 있다고.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인테그랄 없애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이거 뭐야 이거? 상수항이거든요. 상수항이기 때문에 미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연결 거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뭐? 얘에 대해서 자,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K1입니다. 상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시험 말고는 할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자, 3번 식의 특징. 피적분함수가 2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적분함수가 2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이런 식 나왔을 때 뭐 하기로 했어? 대입과 미분하기로 했거든요. 대입과 미분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뭐 할 수 있어? 대입과 미분을 할 수 있는데 대입은 하면 그냥 끝이야.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과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그 값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GA는 뭐다? 0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미분을 할 건데 미분하려고 봤더니 이거 뭘 어떻게 미분해야 되냐? 문자가 2개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하기 전에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미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 자, 이거 전개해 주시면은 이거 뭐에 대한 적분이야?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앞에 x 붙은 거는 실수 100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전개해 주시면 자, 이거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한 식 곱이고요. 그럼 지금 곱 미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미분할 때. 자, 곱 미분하면 뭐가 돼?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xfx. 맞아? 뒤에 거 미분하면 fx 나올 거 아니야. xfx 여기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xfx 돼요. 상쇄됩니다. 얘만 남아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봐. 얘만 남아. 저한테 얘 봐봐.
또 뭐로 정의됐어? 또 정적분으로 정의됐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A. 이 식에서 A 대. 그걸 또 뭐 할 수 있어? 물론 2'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수초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가 되겠다? 자, 점점이 두 번 미분하겠다라는 거예요. 확통 친구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얘가 뭐가 된다? fx 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봐봐. 기억과 니은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GA가 0이고 G'A가 0이에요. 요거 미분하면은 1번 나와요. 얘 미분하면 1번 나와. 그리고 GA가 0이고 G'A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은 무조건 x-a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해돼? 별거 아니야. 지금 뭐 그냥 당연한 걸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출제됐던 식들이니까. 출제됐던 식들이고 사실 이거 3번 케이스 니네가 지금 조금 1번보다 확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요. 쌤에 두세 문제 들어가 있어요. B파트에 그런 것들. 이미 니네들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자, 근데 조금 더 니네가 좀 정리를 해놓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x-a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다는 거. 자, 1, 2, 3번과 4번은 매우 다릅니다. 풀이 형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자, 어차피 뭐 영상 올릴 테니까 필기 못한 친구들은 좀 확인하시고요. 요거 어떻게 접근할까? 대입해서 적분과 0으로 맞출 수 있어? 1 대입해도 A 차이 나고요. 2 대입해도 A 차이 나고요. 3 대입해도 A 차이 나고요. 뭐를 대입해도 계속 도망가. 구간을 뭐로 만들 수 없다? 0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딱 한 번 미적분 과목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식이 미적분에서 나왔었어. 사인 코사인 함수랑 함께 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같이 주어졌었냐면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짝함수였는지 호람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왔었어요. 대칭에 대한 조건이 나왔다. 자, 호람수랑 짝함수라는 게 x가 몇인 지점에 대한 대칭성을 보여주는 거야? x가 0인 지점에 대한 대칭성을 보여주는 거지. 맞니? 자, 니네 짝함수 호람수 나왔을 때 수투 적분법에서 구간 어떻게 잡아줘요?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잡아주지. 짝함수나 호람수 개념 나오게 되면. 그럼 지금 이 값과 이 값의 평균이 뭐가 되게? 0이 되게 x값을 설정하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즉, 이런 조건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입을 뭐 해주면 되겠다? x 더하기 a하고 x를 더했을 때 평균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평균이 0이라는 건 합이 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x에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해주면 돼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짝함수 호람수에 대한 성질 사용할 수 있지. 이 적분에다가. 그 적분값을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정적분으로 정됐으니까 당연히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미분하면 뭐가 되겠다? G'X가 fx 플러스 a에서 뭐 때? fx 뺀 놈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친구 있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문제는 수초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수초에서 사설 모의고사였어. 이런 꼴을 준 다음에 역으로 얘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거 양변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고 변? 이거 되는 거야. 라지 fx가 아니야. 얘가 되는 거야. 아, 그치. 라지 f x 플러스 a에서 라지 f x가 되겠지.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친구가 나왔고, 자, 그럼 수초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fx n차라고 해볼게요. fx n차야? gx 몇 차일까? fx가 n차식이야. gx 몇 차야? n 플러스 1차 맞아? n차 적분했으니까 n 플러스 1차 되겠지. 맞아? 그렇게 당연한 거면 안 물어봤겠지. 그치? 자, 생각해봐. 자, 지금 맨 마지막에 쓴 거 좀 볼게요. G'X가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다라고 썼거든? fx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 어때? fx 플러스 a랑 fx랑 똑같지? 맞아? 최고차가 서로 상쇄가 된다고. 아이고 어려워. 자, 지금 여기에서 fx n차라고 했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n차항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맞니? 그럼 지금 얘에서 f 빼게 되면은 맥시멈 몇 차? n-1차가 될 거라고. 자, f를
n차라고 했을 때 이 자식은 맥시멈 n-1차가 돼요. 맥시멈. 더 작아질 수도 있지. 중간에 항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미분했더니 n-1차가 된 거야. 맥시멈. 그럼 gx는 맥시멈 몇 차? n차가 되는 거야. fx가 n차면 gx도요. 맥스 n차가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정도까지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번이 기본꼴, 2번 이거는 모르면 바보, 3번은 문자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피적분 함수가 있을 때 미분을 해야 되는데 뭘 하고 나서? 전개부터 하고 나서 미분하자. 네 번째, 절대로 구간이 0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딱 4가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볼게요. 증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친구가 얘야. 그럼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적분구간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꼴보기 싫은 게 누구라고? 꼬랑지라고. 꼬랑지 없애려면은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자.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 됩니다. 이 친구. 얘가 0이고 얘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될 거야.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 알파의 세제곱이다. 뿔. 알파 플러스 1의 세제곱은 1이다. 알파 플러스 1은 1이다. 알파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미분하면 뭐가 나와? 미분하면은? 지금 미분하는 게 아니지. 지금 중요한 게 미분할 수 있어. fx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자식 적분해달래.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얘가 몇이라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항등식이거든요. x에 몇 대입하면은 3 대입하면 다 바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몇이 되겠다? 28 나오겠다라는 거 바로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대입과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식 미분해서 fx를 3x제곱에다 구하고 나서 거기다 대입을 해서 직접 구했어요. 지금 이미 항등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분했다가 또 대입까지 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했는지 확인을 했다면은 여기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모든 조건을 다 보고 있어야 돼. 최종 질문까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이요.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지금 다함수라고만 나왔지 몇 차인지 안 좋습니다. 가번 조건 통해서 몇 차인지 대충 제한이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세제곱분의 fx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fx는 뭐다? fx 뭐다? 2차 이하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 자, 두 번째 나번 조건. 뭐야. 자, 절대값 fx 곱하기 fx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절대값이야. 얘가 뭐래? x는 0에서만 미분이다. f 사인값을 구하라. 이 문제요. 출제자 의도만 제대로 해석하시면은 칙 한 줄도 안 써도 돼요. 이 문제. 그냥 그림만 그려서 끝낼 수 있습니다. 봐봐. 2차 이하야. fx 다항식이야. 그럼 몇 차 아니면 몇 차야? 2차 아니면 1차야. 그지? fx가 2차 아니면 1차야? 그럼 첫 번째 1차라고 가정해볼게. 자, 말로만 해보자. 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fx 1차야. 그럼 얘 몇 차야? 이 중괄호 1차야. 그치? 1차 곱하기 1차는 몇 차야? 2차야. 2차에다 절대값 씌우면 미분점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2개 아니면 없어야 돼요. 미분점이 하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려보면은 x축 2 세 가지야. 얘 미분점 2개, 절대값 씌우면 얘 미분점 빵개, 얘도 빵개. 절대값 씌웠을 때 맞니? 그러면은 fx는 뭐가 아니구나. 1차가 아니구나. 2차구나.
4차구나. 2차 곱하기 2차가 되잖아. 4차구나. 4차식이 미분점이 딱 하나 있다. 뭔 소리야? 3중근 갖는다. 3중근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보면 3중근 갖는 지점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2차, 이거 2차야. 둘 다 2차야. 그런데 자, 지금 3중근 갖는 지점을 x는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러면 x-알파라는 인수를 얘가 몇 개? 2개 갖고 얘가 하나 가질 수 있지. 맞니? 3중근 가져야 되니까 절대값 속에 4차식이 들어간대. 딱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려면 3중근 구조가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지금 이 x-알파라는 인수를 얘가 2개 갖고 얘가 하나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어떻게? 나 누구랑 얘기해? 너무 보기 싫었나? 이렇게 빨리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답 안 나오면은 보기 싫으면 빨리 대답해. 좋은데? 하나는 2개. 3개 빵이 안 되겠지. 왜? 몇 차씩이니까? 2차, 2차니까. 3개는 가져갈 수가 없다. 그치? 이상한 생각. 그러면 그림 그려 봅시다. fx 어떻게 생긴 거야?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거야. 얘를 어떻게 이동시킨다? 얘 뭐야? x축방으로 웬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방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생겼다고.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봐. 중근 하나 가는 구조가 되지. 떠있잖아.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fx 플러스 2 더하기 2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마이너스 2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럼 지금 주황이랑 녹색 곱해봐. 그럼 녹색에서만 중근 나오지. 여기 떠있으니까 근 아예 안 나오지. 중근과 허근 나온다고. 곱했을 때. 그럼 얘 탈락이야. 안 돼. 1번 탈락이야. 안 된다고. 그럼 2번 생각해봐. 2번 그림 어떻게 되겠어? 알랄랄랄라 4 이렇게 생긴 거야. 알파.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차함수를 이동시킬 거거든요. 어떻게 이동시켜? 마이너스 2,2만큼 평행 이동시키거든. 내가 그린 거 지금 fx라고. 얘를 마이너스 2,2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어디에서? 알파에서 중근 나와야 돼. 여기서 중근. 그렇다는 건 이 꼭지가 어디로 간다? 이 이동시켰을 때 그림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맞아? 맞아? 그랬더니 주황이는 알파에서 중근, 녹색이는 여기서 혹근, 여기서 혹근. 그럼 알파에서 3중근 갖는 거 맞지? 곱해주면. 맞니? 여기서 무슨 근? 혹근 갖는단 말이야.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 어디? 0이라 그랬지.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이차 함수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무조건이야. 대칭성이야. 이거 길이 몇이야? 2야. 이 길이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지. 알파 몇이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근데 우리 지금 뭐를 몰라? 최고차항 개수를 몰라. 지금 fx를 써봤더니 x라는 인수랑 x 플러스 4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알겠어. 맞니? 최고차를 모른다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 없이 바로 구하셔야 돼요. 이차 함수에 대해서 누구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 y는 x 제곱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기본꼴이 얘란 말이야. 누구? 얘만 알면 된다고. 자, 지금 축으로부터 웬만큼? 이만큼 떨어진 지점은 꼭지점보다 웬만큼? 4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차이 나면? 이만큼 차이가 나면 x에 2 대입했을 때 4 되잖아. 맞니? 근데 지금 봐봐. 꼭지에서 왼쪽 웬만큼 갔더니 이만큼 갔더니 함수값이 몇 차이 났어? 이만큼 차이 났지? 그러면 지금 앞에 최고차항 개수는 몇 배가 돼야 돼? 반띵 2분의 1배 되면 2분의 1배 되면 되는 거죠. 맞니? fx 뭐다? 2분지 1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계산 과정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다. fx 얘로 확정이니까 여기다 몇 대입해라? 4를 대입하세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니까 16 나오겠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절대값 속에 다한 함수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그 함수들만 보여줬죠. 절대값 속에 3차 함수가 있을 때 두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면 무조건 중근과 혹근 갖는 구조가 된다. 절대값 함수 속에 3차 함수 들어갔을 때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무조건 어떤 구조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듣지?
절대값 속에 3차 함수 들어갔을 때 얘가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속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된다? 3중근 갖는 구조가 되겠다. 절대값 속에 4차 함수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다른 상황도 실제로 물어봅니다. 케이스 분류 막 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킬러 문제에서.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12, 13, 14 라인 우리가 스무스하게 넘겨야 되는 그 파트 있죠? 사실 거기가 제일 관건이야. 지금 1학기 때는 12, 13, 14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면은 절대값 속에 4차 함수 들어갔다 3중근 갖는 그 구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정도가 사실 맥스라고 보셔도 돼요. 12, 13, 14에서는. 지금 다 그거잖아. 지금 얘도 지금 결국에 절대값 속에 4차 함수 들어갔을 때 딱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잖아. 그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2단원인데요. 우리 2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을 다루게 되거든요. 사실 진짜 전형적인 4점짜리 문제들 소재예요. 이거 되게 대표적인 소재인데 여기는 선생님이 한번 내용 정리를 쫙 하고 나서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아마 오늘 내용 정리 절대로 못 끝날 거고 다음 시간도 한 2, 30분 써야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기본적인 그 실전 개념들은 딱 그 한 4, 50분 정도로 정리를 다 할게요. 먼저 연속성 첫 번째. 자, 기출 소재들만 다룰 거야. 3점짜리 그냥 맨날 나오는 거. 이거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랑 얘랑 연속함수다, hx가 연속함수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 써야 되는 게 뭐야? 하나밖에 없지. f이랑 g가 같다. 3점짜리 전형적인 5번. 두 번째. 자, 수투니까. 자, gx가 다함수라고 주어지고 fx는 연속함수다라고 나옵니다. fx가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될까? 써도 돼? 양분 x-알파로 나눠도 되니 안 되니?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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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맨날 여기서 어떤 걸 쓰냐면 x가 알파가 아니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x가 알파일 때는 이렇게 쓴 다음에 자, fx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알파라고 할 때 뭐랑 극한값과 이 물음표라고 써놓은 이 부분이 자, 문제에서 이 물음표가 몇이라고 안 줄 거라고. 얘를 니네가 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 값을. 에? 생각해봐. 이거 정리를 하잖아? 이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gx가 어떤 인수를 무조건 갖는다? x-알파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는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분자분모 약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이 식을 그림으로 그려보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 누군데? 이게 fx입니다. fx인데 알파에서 뭐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구멍 뚫어야 돼.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 하자가 있는 이곳을 보수해주면 끝난다고.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결국에 뭐 하게 돼? 메꿔주게 되거든요. 그치? 그럼 지금 이거 물음표 구하지 말고 어차피 gx는 x-알파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의미상, 수학적인 의미상 엄밀하게 말하자면 틀린 내용이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끝내도 상관없다고. 약분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거 약분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무슨 문제에서? 연속 문제에서는. 이러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지? 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4점짜리 소재가 나옵니다. 4점. 자, fx랑 gx가 있습니다. 곱하기 gx. 자, x는 a라는 지점에서 fx라는 함수랑 gx를 곱해서 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연속함수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세팅 자체가 얘가 리연속, 얘도 리연속, 얘 연속, 얘 불연속, 얘 불연속, 얘 불연속. 이렇게 나왔어.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이 곱함수가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어. 자, 첫 번째 상황 어떻게 돼야 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속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그냥 클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연속이다. 기본 성질이 뭔데? 연속의 기본 성질.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fx랑 gx가 주어졌을 때 합차 곱 몫에 대해서 무조건 연속성이 보장된다. 단 몫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 클리어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자, 세 번째 얘기할게요. 불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를 곱하면 연속 만들 수 있니? 이런 구조 있어요. 있어. 불연속이랑 불연속 곱해서 불연속이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냥 3점짜리예요. 이거는 좀 귀찮아. 왜? 일반화되지 않고요. 하나하나 다 따지셔야 됩니다. 뭐랑 거? 좌, 우, 함.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다라는 걸 직접 노가다로 보여주셔야 돼요. 귀찮지만 3점짜리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 이 친구예요. 응?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 곱했을 때 그 지점에서 얘가 불연속인 그 지점에서 연속함수는 뭐가 돼야 된다?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 라고 일반화시키고 있어 니네 이미. 맞아.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분화시킬 건데, 자, 지금 나와 있는 gx라는 친구가 불연속인 상태 자체가 일반적인 불연속하고 gx에 대해서 유한 불연속인 상태하고 무한 불연속인 상태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워딩을요, 어디 나가서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든 워딩이거든요. 만약에 네가 실수로 밖에 나가서 쓸 수도 있잖아. 물어보면은 황인기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아니면 뭐 장준배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알겠지? 괜찮아. 편집할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맞아요. 엎드려 뻗쳐하고 맞아. 무서운 형들이야 진짜. 아니 못된 형들이야. 자, 유한 불연속인 상태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 확정되는 거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확정되는 상황. 그럼 무한 불연속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 좌극한이나 우극한 중 적어도 한 놈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상황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든지 아니면 양쪽 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점 하나 딱 찍혀지는 이런 함수든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무한 불연속인 상황에서는 그냥 얘만 보면 된다고. 이미 우린 이거에 대해서 보인 거야. 유한 불연속은. 무한 불연속인 상황에 대해서는요. 자, 예를 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 이러면 지금 무한불연속 맞지? A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자, 우리는 곱함수에 대해서 보일 거야. fx 곱하기 gx 어떻게 돼? x-a분의 fx야. 언제? x가 a가 아니야 할 때. 그리고 b f a가 됩니다. 언제? x가 a일 때. 얘랑 얘가 같아져야 돼. 이 자식의 뭐랑?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 리밋도 x가 a로 갈 때 x-a분의 누구? fx가 누구랑 같다? bfa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니? 0 맞아? 0분의 0꼴 될 수밖에 없지. 분모 0으로 가니까. 그럼 fa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다. 뭐가 극한값도 0이 된다. 극한값이 0이라는 거는 인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0인자가 몇 개 이상 있다? 몇 개 이상. 분자에 몇 개 있으니까. 분모에 몇 개 있으니까. 한 개가 확보됐으니까 분자는 2개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맞니? gx가 6단식으로 생긴 거야. 분모에 0인자 몇 개 있는 상황이야. 분모에 0인자가 하나 있다면 결론. fx는 x-a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fx가 얘잖아, 얘. 그지? 자, 지금 이 자식의 극한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보다 하나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할 수 있죠. 그지? 근데 분모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분자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볼게. x-l을 k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식 다 써봐. 여기는 뭐가 돼? 분모 k제곱 되겠지. 맞니? 그럼 여기 뭐가 돼? k제곱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지금 이 자식의 극한값 생각해 볼게요.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FA가 0인 상황이야.
맞니? 그럼 이 자식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 맞아. 자, 이제 극한값의 영인자를 가지고 분자분모의 영인자 개수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분모의 영인자 몇 개? K개. 그럼 극한값이 몇이 되려면? 0이 되려면 분자에 있는 영인자 개수 몇 개가 돼야겠다. 얘보다 하나는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의 결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무한불연속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지금까지 이거 말고 물어본 적이 없어. 무한불연속 상황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항상 나와줬고요. 유리함수에서 분모에 있는 영인자 개수를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뭐가 나왔더라? fx가 이차함수다라고 확정이 됐어요. 문제에서. 최고차 함계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 최고차 함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2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거에 대하여 gx가 x가 2가 아니할 때는 x-2분의 1이다. x가 2일 때는 p다. 이렇게 나왔어. 어떤 값이다 라고 나왔어. 곱해서 연속을 만들려면은 fx 뭐로 확정된다? 2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확정된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해결하시면 돼요. 거기서 곱해가지고 뭐가 좌극한 거 구하고 우극한 거 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9번으로 나왔던 문제야 실제로. 근데 9번 문제가 보자마자 그냥 바로 fx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 f3인가 구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정말 5초 컷이지 그런 문제 나오면. 9번에서 5초 컷이면 기분 되게 좋아요. 진짜 그날 미쳐 날뛰게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일반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목함수의 연속성과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미분 가능성은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4점짜리 뭐 13, 14번 소재 아니면 21번, 22번 소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